지금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어요. 자, 1억 8,800만 원에 나와서 지금 9,200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전체 면적은 323평이라고 나오고 지분 면적은 188평이라고 나옵니다. 사진을 보니까 남쪽으로 문동 저수지가 보이는 이렇게 사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질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저한테 적어주셨는데, 시세는 임야 같은 경우는 100만원, 토목공사를 하면 15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최저가가 28만 5천원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5가지 하셨는데요. 미래 거제 전원주택의 전망해서 최근 조선 수주 개선으로 2, 3년 후부터는 조선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선 같은 그런 쪽으로 경기가 휘둘리는 지역들은 항상 높낮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이런 게 항상 그래프가 파도처럼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그래도 평당 28만 원이라면, 그리고 시세가 100만 원 이상이라면 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2번 자연치력지구 보존관리지역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자, 경매지에 쭉 내려보면요, 가장 하단에 토지이용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보존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뭐 기타 이런 지역지구들의 지정 여부가 나옵니다. 보존관리지역을 시행령을 이렇게 눌러보면요, 용도가 이렇게 보존관리지역에 대한 용도가 나오고요, 취락지구의 용도를 이렇게 눌러보면 취락지구의 용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라고요. 클릭해서 언뜻 봐도 요만큼과 요만큼은 이 밑에가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뭐 상가를 지을 것도 아니고 딱 보니까 전원주택밖에 안 돼요. 따라서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전원주택지로 써야 된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니 보존관리지역이니 그런 거에 크게 의미가 없다. 바로 3번 6필지가 물려있다는데요. 6필지. 요렇게 6필지가 물려있다는데 6필지를 모두 건축을 진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것만 하면 되는지 이렇게 하셨는데, 6필지를 전부 다 진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것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건축 허가 내는 게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어떤 시군구든 간에 그에 따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날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조례들에 의해서 안 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 건축 허가는 반드시 한번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 매도를 할 때 토목공사를 하고 매도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두고 매도하는 게 좋을까, 이걸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평당가가 28만 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토목비용을 포함해서 토목을 하면 150, 토목을 안 하면 100입니다. 그럼 28만 원에 사갖고 100만 원에 파느냐, 아니면 28만 원 플러스 토목공사를 해서 150에 파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경우는 뭐 임야 같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30만 원을 쳐도 28만 원 플러스 30만 원입니다. 58만 원을 들여서 150만 원을 받는 게 더 수익이 커 보입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뭐 임야 상태도 아니고 택지 상태도 아닌 중간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이 계산이 아니더라도 이 땅은 어느 정도 공사를 해놓고 파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자, 5번 161평의 대지는 좀 큰 것 같아요. 이런 경우 토지를 좌우로 분할해서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 땅입니다. 이게 161평입니다. 1평인데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그러니까 위아래로 자르면 너무 좁아져서 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로 잘라야 되는데 좌우로 자르면 언뜻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아마도 161평이라는 면적이 전원주택지를 지으기 위한 가장 최적의 면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큰 맛은 있는데 그걸 반으로 나누면 80평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안 잘랐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에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지금 평당 28만 5천 원에 시세는 최소 100만 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신 1번부터 5번에 대한 질문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낙찰받고 해결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거기에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세 조사를 한 번 더 확실히 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어요. 이게 전체가 323평이고요. 지분은 188평이에요. 이게 지금 질문한 건 다 답변 드리고 실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 큰 충격이 오셔야 돼요. 지금 9,200만 원을 323평으로 나누니까 28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땅은 323평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 실수하십니다. 우리 땅은 188평입니다. 그럼 28만 5천 원이 아니고 50만 원 돈 됩니다. 50만 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두 필지 중에 이 27평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도로 부분. 현황 도로 부분 요거죠. 요거는 나중에 팔 때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말할게요. 188평이 분양 면적이라면 실평수는 161평이란 말입니다. 161평으로 계산하면 58만 원이 나와버립니다. 지금 28만 원보다 2배가 올라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을 보고 조사하고 하기 전에 이 단가부터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해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지, 이 단가를 애초부터 계산을 잘못하니까 이 물건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었던 물건이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지금 28만 원인 줄 알았더니 58만 원, 30만 원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게다가 토목공사 하면은 뭐 몇십만 원 더 들어갈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28만 원으로 착각을 하셨다면 크게 계획에 차질이 생기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